안녕하세요. 신작을 가장 빠르게 리뷰하는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온 이조조입니다. 제가 오늘 봤던 영화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바로 개봉하자마자 봤거든요. 나이브스 아웃 3 Wake Up Dead Man 바로 보고 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는 범죄, 코미디, 그런 수사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탐정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1, 2편을 이미 재밌게 봐서 3편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감독 먼저 설명드리면 라이언 존스라고 나이브스 아웃 1, 2 연출했던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007 아저씨 다니엘 크레이크가 극본을 맡게 되고 중요한 탐정 역할, 블락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는 분은 조시 오코너, 챌린저스에서 되게 활약했던 그런 영화거든요. 챌린저스.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라서. 챌린저스 주인이고 조시 오코너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나오고, 셜록에서 모리아티 교수로 나왔던 앤드류 스콧도 나옵니다. 이런 탐정, 이런 추리물 같은 거는 용의자나 그런 사건에 관련된 배우들을 되게 빵빵하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도 나왔어? 라고 하면서 되게 반갑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급드린 배우 말고도 유명한 배우 많으니까 한번 보셔서 배우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거리가 어떻냐 설명드리면은 어떤 한 부패한 교회가 있어요. 부패한 교회에 신부님이 가는데 그 신부님이 복싱 선수 출신의 신부님이거든요. 저희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설정이랑 비슷하죠. 예. 그런 그 부패한 교회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우리의 탐정님 블랑도 와서 그렇게 개입하게 되는, 그리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래서 어땠냐고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금 본가 내려왔거든요. 부산. 제가 원래 자취할 때는 집에서 오롯이 저 혼자 봤는데 부산에서 보니까 거실에 TV가 있잖아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어머니 오셔가지고 밥 먹었나?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30분 정도 보다가 갈비집에 가서 갈비 하나 먹고 오고, 그리고 계속 제가 또 오랜만에 오니까 말 같은 거 막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말 하면서 하고, 또 아버지 오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오셔서 또 말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영화에 그렇게 막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결말까지 나오고 나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영화고 어떤 재미를 주려는 거지라고 의아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넷플릭스 빠르게 넘겨보면서 보니까 야, 이거 잘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집에 있는 역경을 헤쳐내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넷플릭스 넘겨서 보니까 야,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저는 즐기지 못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오롯하게 집중해서 볼 시간이 있으면은 이 영화의 진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플롯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 2에서 제일 좋아했던 거는 유쾌함이거든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그게 유쾌하게 해결되는 그런 걸 봤는데, 여기서 플롯은 조금 달라요. 1, 2는 재미에 많이 치중된 플롯이라면은 3편에서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구나, 재미랑 의미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영화 전체가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거든요. 스포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얽혀진 인물들의 직업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언론계를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법조계를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료계를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니까 당연히 종교계를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 마을에서 일어난 전체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 같아서 플롯을 되게 신경 써서 그냥 재미에만 치중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의미 상징성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저는 블랙 코미디 성격이 확 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안 좋은 발언들을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되게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종교의 역할은 뭘까라고 고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게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라 좀 깊게 보면 깊게 볼수록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그런 영화구나라고 생각해서 좋았고요. 중간중간에 반전도 많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말도 좋았습니다. 예, 결말 스포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블랑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해서 유의있게 보시면은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블랑의 선택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감독이 이 극본가 다니엘 크레이크와 라이언 존스가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플롯이 원래 기존 영화들의 재미를 추구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종교적인 색채도 넣고요. 거기서 의미도 좀 추가하고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제기하려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전편보다는 더 늘어난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전 거에 뭔가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뭔가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조금 못 비칠 수 있지만 1, 2편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같은 선상으로 가기보다는 거기서 우리한테 뭔가를 던져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된 시도라서 전 되게 좋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결말에 대한 스포를 곁들여서 나름의 해석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영화를 못 보시고 스포일러를 안 본 채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말의 해석은 블랑 탐정이 결국 보석을 주인공한테 조시 오코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시 오코너한테 줬을 때랑 아니면은 그냥 탐정이 사건의 전말을 잘 밝혀내고 보석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 때 결말 두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블랑 탐정이 사건의 전말을 거기서 다 밝혀냈을 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석이 어디 갔을까요? 보석은 저는 용의자들한테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유력한 용의자는 정치인이죠. 대왕 신부의 아들한테 갔을 거죠. 그러면 그 정치인은 부패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이 되게 안 좋게 쓰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브의 사과가. 또는 그 용의자들한테, 왜냐하면은 그 신부랑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얽혀 있으니까 용의자들이 또 그 보석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친자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고 같이 산 것도 모르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많이 없을 건데, 그런 변호사나 뭐 예술가나 아니면 언론계가 보석에 대해서 솔골 주장하면 그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미국 사회, 저는 이 마을이 전체적인 미국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미국 사회의 부가 아니면 권력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블랑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런 부패한 예술가 정치인한테 가면서 좀 더 미국 사회가 오염되는 그런 결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블랑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앞에서 밝히지 않고 모르겠다라면서 숨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브의 사과가 청렴한 종교인한테 가게 되고 그 청렴한 종교인이 그 불을 살짝 덮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자기가 가진다는 것보다 그냥 묵혀둠으로써 이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나 아니면 중추 역할인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아마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에 묶어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블랑이 밝히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조시 오커너 젊은 사제부터 말씀드리면은 본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 종교에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헌신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면 할수록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깨닫는 거죠. 자기의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을 누르고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면서 본인이 그 죄책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무직 역할을 맡던 그 여성분도 결국 보석이 부패한
사람들한테 부패한 미국 사회한테 돌아가지 않고 이게 청년 결백한 종교인한테 감으로써 그 사람도 결국 자기의 보석을 지키겠다는 사목을 다함으로써 마지막에 죽음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술인이나 법조인도 결국 자기가 원래 살아야만 했던 삶을 벗어나면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는 그 법률사무소를 정리하고 야외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예술인은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 그런 예술에 심취하면서 조금 회복하는 증상을 보인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돈이 돌아갔으면 그런 선택은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이브라고 상징되는 그런 보석을 미국 사회에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한 자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서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말은 감독님의 시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범인이 누군가, 보석이 누구한테 갔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보석이 미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한다면 그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미국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모두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의 생각을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말 말씀드렸고요. 이때까지 나이브스 아웃 3 웨이크 업 데드맨 리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장 빠르게 영화 드라마 콘텐츠 리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조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